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한 주간의 포인트 짚어보는 위클리 스탁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자 나오셨네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러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다음 주 개편을 앞두고 위클리 스탁 포인트로 이제 마지막 위클리 스탁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그래서 시장에 대한 주제들을 함께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일단 시장의 흐름부터 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랑 비교했을 때 너무 좀 소외감이 느껴지는 그런 증시이기도 하고 HLB 관련된 이슈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팩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뉴욕 시장의 영향보다는 국내 자체 영향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HLB를 보유하신 주주분들께 희망이 안 되겠지만 HLB의 약세가 오늘 시장 약세 75%를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앵커님께서 아침 7시에 브리핑 해주셨거든요. 뉴욕 시장 같은 경우가 악재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 뉴욕 시장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윗골이 달린 다음에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뉴욕 시장에서 한 20%의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두고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런 영향들이 발생하면서 기술주들이 조금 차익이 나오면서 음봉 마감했고 그 영향이 이제 국내 시장으로 온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안 되는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150이 마이너스 2%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을 보면은 코스닥의 제약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찍히고 있어요. HLB를 켰을 때는 가수급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이것도 이제 증권사가 정산을 해서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게 수급이 많이 나오면은 좀 가수급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폭등하는 경우, 폭락하는 경우 가수급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섹터 동향을 봤을 때는 제약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HLB 쪽에서 좀 수급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네. 긍정적인 것은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한 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정말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물론 뭐 3천억,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대부분의 자금이 이제 전기전자랑 금융 쪽. 근데 전기전자랑 제조는 사실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도 시장을 강하게 주름 잡았던 sek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제로 차익 실현 구실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개인의 순매수가 보통 찍히는 게 이제 음봉장일 때 보통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의 기관 순매수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하락을 기관이 잘 받아주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HLB가 만약에 오늘 하한가가 풀릴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좀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HLB가 9시 개장했을 때 2,200만 주, 근데 현재 시간도 2,300만 주 정도 매도 잔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과 화요일 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닥의 추가 하락, 그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면 조금 돌다리 두들겨가는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사실 부각됐던 주도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뭐 반도체는 뭐 올해 지난해 말 포함해서 사실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줬고 AI를 필두로 해서 AI 칩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메인이 좀 됐으니까요. 이 주도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근데 오늘 뭐 수급이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크게 걱정 안 됩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정말 변동성이 큰 종목은 한 마이너스 5%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다. 그 다음에 H뱅 관련 실적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하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3% 이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 흐름과 좀
이렇게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한번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그쵸. 합니다. 네. 이제 데이터 센터가 2배 이상 증설이 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만들고 있는 GPU도 판매가 잘 될 거고 전력 설비도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1년 뒤, 2년 뒤입니다. 1년 뒤, 2년 뒤 우리 실적을 분기마다 발표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물론 이제 2차 전지랑 전력 설비, 조선을 보기 전에는 저는 사실 실적이 10%, 15% 이상 변하는 거를 정말 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눈높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막 전년 동기 대비 50% 실적 잘 나오고 그렇죠. 오늘 삼양식품 실적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0% 이상. 그 다음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200%. 지금 2차 전지는 아니지만 2차 전지도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막 매출 2배씩 증가했으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건 알지만 얼마나 잘 나올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실적 잘 나올 건데 왜 안 오르지? 라고 하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증가폭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HTS나 뭐 investing.com이나 이런 인포스타 이런 데 가면은 전망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망치가 이번에 245억 1천만 달러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 실적을 체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2024년 상반기에 실적 발표할 때 퍼가 45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퍼가 78.4입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커진다는 거는 분자가 작아지던가 아니면 분모가 작아지던가 분자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분자는 이제 시가총액 주가고 분모는 실적입니다. 그럼 주가는 솔직히 지금 엔비디아가 한 달 반 정도 횡보했죠. 근데 퍼가 높아진다는 거는 분모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절대치는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현대차랑 이제 완성차랑 2차전지 볼 때 절대 실적은 증가했지만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맞죠. 이익 성장폭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엔비디아 좋아하고 2차 전지 좋아하고 현대차가 좋아하지만 요거는 체크를 했었습니다. 피크가 아직 안 나왔지만 이렇게 실적 성장폭이 줄면은 피크란 단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분기 실적 보면은 작년 상반기에는 100% 성장세 보여줬고 하반기에는 약 40에서 50%의 성장성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난번 최근 실적이 220억 달러였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2, 4분기 회계 2분기 실적 전망치 240억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뉴스가 쉬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 아쉬울 것 같다. 그 다음에 빈이라는 분이 이제 글로벌 IB 투자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석가 분인데 이분이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실망을 주지 않으려면은 약 270억 달러까지 발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제가 우리 토마토 증거통 방송 다 시청했는데 아직까지 이 얘기를 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도 앞에서 김민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는 미들 언덕이 있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미들 언덕보다도 기대감이 많이 주가를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가 삼성 바이오사 셀트리온이랑 알테오제니아 삼천단제약이라는 이런 든든한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를 좋아하고 HLB를 좋아하는 이유는 실적은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통과됐을 때는 이 몇십 조가 되는 시장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성장주를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맞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는 눌림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주도주들 위주로 또 설명을 주시네요.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높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피크아웃이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나와주지 않으면 반도체 종목들도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기대감을 먹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는 또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도주들이 약간 좀 지지부진할 때 소외주들이 굉장히 잘 갔어요.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갈 줄은 몰랐어요. 식품주들이 정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외주들 흐름은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좀 바통 터치가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이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격할 게 없었습니다. 일단은
불닭볶음면이나 밀값이나 이런 곡물값이 오르기 전에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에다가 저PBR 매력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주사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주저하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우리가 식품주 같은 경우는 좀 주저하는 정책을 내비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 뭐 굳이 하는 기업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강제로 절벽에서 떠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 식품주들이 어떤 가치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저하는 발언을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정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저는 일단 상한가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매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급도 제가 좋아하는 수급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최근 5개월 동안 뭐 삼양식품이 투자 주의 종목인 것도 맞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좀 던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그 뒤를 쫓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소외주 중에서 이제 PD님께서 음식료랑 컨텐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수 소비라고 하셔가지고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도 소외주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소외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도 거의 2달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고 많이 투자 인사이트를 드렸기 때문에 소외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멘트를 짧게 드리면, 실적이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히 나올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가 단순하게 경제가 회복된 것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좀 아직 경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안 됐다 보니까 달러가 조금 높게 있거든요. 그런 수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거는 좀 경제적인 부분이죠.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는 이제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는 이제 불효자이자 반역자이거든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출산율이랑 결혼이 회복이 안 되면 이쪽으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율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증가되면 사실 이쪽보다는 약간 교육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된다.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우리나라 제품들이 워낙 기술이 좋다 보니까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종목들이 왜 소외주가 아니다, 이제 소외주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적 발표했을 때 올라가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반영이 됐다. 근데 이 음식료품이랑 컨텐츠, 영화도 짧게 말할게요. 왜냐면 실적 반영이 안 되니까. 저는 음식료품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음식료품이 실적 반영됐을 때 올라간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는 지금은 매매, 조정을 충분히 거치면 다시 좀 드라이빙 걸 수 있다고 판단돼요. 실적 추이 유지될 거니까. 그 다음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음식료품, 그 다음에 지금도 컨텐츠 중에서는 범죄도시 4가 1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1, 2, 3, 4가 모두 다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달코 다른 재료죠. 이 뉴스가 실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도 CJ ENM도 뭐 덱스터도 실적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종목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제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만, 제일 안전한 거는 음식료품이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콘텐츠까지도 다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매매 좀 자신 없으시고 또 실적도 흠잡을 데 없이 좋게 나오는 음식료품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주도주들 가운데서 요즘은 좀 약간 주춤한데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주도주 있을까요? 네, 사실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는 좀 닳고 달았는데, 저는 이 공통 부문을 갖고 있는 게 의료 AI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마냥 이 섹터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게 아니고, 아직 흑자전은 안 됐지만 매출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 의료 AI 양강구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특허라든가 병원 계약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료 AI를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의료 AI 중에서 저는 뷰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루닛도 좋고요. 뷰노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JLK나 딥루이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가지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은 뷰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빅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루닛은 암 쪽,
이제 내분기계 쪽이고 이제 뷰노는 정유가 뼈 쪽입니다. 지금 1분기 매출 55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212%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5분기 연속 매출이 증가하면서 치매 진단 영역까지도 확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루닛이 이제 아스코에 참여하면서 의료 AI에 대해서 신기술 개발에 대한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의료 AI 중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고요.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면서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쪽에서 뷰노에 대해서 좀 다시 보자 이런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소외주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잘 증가하고 있고 주가까지 잘 반영이 되면서 강세주가 될 수 있을 만한 또 숨은 주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떤 소외주 주목해 볼까요? 네, 식품주 중에서 저는 메일유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식품주를 내가 관심이 크게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던 게 찍어봤는데 이 기업이 정확히 뭘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주가 주도 상당히 강했고 오늘 정말 1등, 2등, 3등 기업은 15%, 20% 슈팅이 나오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미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 메일유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일유업은 이제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한 6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낙농품 및 음료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우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우유를 많이 안 먹었는데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된 우유가 판매량이 8억 개가 돌파했고 우유뿐만 아니라 보통 이 우유 기업들이 약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업 다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메일유업이 균형 영양식인 메디웰 5종을 리뉴얼 했는데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메일유업도 실적을 잘 발표했어요. 제가 이제 메일유업뿐만 아니라 뭐 CJ 프레시오이나 롯데칠성 좀 유명하잖아요, 이 기업들은. 네네. 근데 이 기업들이 안타깝게도 삼양식품이나 이 메일유업처럼 실적을 좋게 발표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원자재 값이 하락을 하면서 그 차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매출은 1.1%가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4.8% 증가를 했는데 그 영향이 이제 발효와 식물성 음료에 필요한 원유 가격이 하락했다. 그다음에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도 많이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PBR이 올라왔더라고요. PBR이 막 0.8, 0.9 정도 되는데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0.5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 PBR 관련 모멘텀이 있다. 오늘 거래대금 6등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에 들어오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일유업 실적도 좋고 저평가의 기술적 위치, 수급까지 4박자가 골고루 맞아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강세주가 될 수 있을지 메일유업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 팀장님 저희 오래됐더라고요.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위클리 스탁 포인트 마지막 시간 퍼스트프레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시장에 대한 해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장 끝까지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